여기가 평당 9,600 정도에 거래됐어요. 근데 제가 16년도에 한 3,100 정도부터 봤으니까 이쪽 라인에 5년 사이에 3배 뛴 거네요. 저희 밸류맵 이런 거 보시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이 조그만 연남동 동네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매물이 나온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물건이 금매이 아니냐, 잘 사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연남동 이면 쪽은 평가 절하의 상태인 것 같나요? 평가 정월 상인 것 같나요? 저는 평가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10년 전에 처음 꼬마 빌딩 거래했던 동네가 연남동이거든요. 근데 오늘 연남동에 나왔어요. 2016년 거리였는데 2026년이니까 명동 찍을 때랑 저기 성수 찍을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도 안 쑥스러웠는데 여기는 괜히 없는데 괜히 쑥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연남동 특징이 또 재밌어서 오늘 좀 촬영하게 됐거든요. 약간 연남동의 현실, 약간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출발하기 전에 연남동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동네거든요. 그때 원래 이 경의선 숲길이 전철이었어요. 옛 전철 공간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공원화 시킨 거고,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연트럴파크라고 하면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됐던 동네죠.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가 피크 쳤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이런 데서 이제 다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거래를 처음 하신 게 16년도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샀으면 그럼 엄청 올랐겠네요? 그거 이따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소한 3배 뛰기는 했어요. 와. 제가 2016년에 시작했지만 14년도만 가도 평당 2,000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메인 라인은 이제 그나마 나온 게 저기 이제 유명한 망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걔가 지금 평당 2억 한 약 2천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메인 라인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연남동이 아무리 이제 좀 월세가 비싸지고 뭐 해도 메인 라인은 그래도 건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주중도 딱 여기 선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건물주분들이 계속 가져가시려고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라인 사실 다 줄 서서 먹던 동네인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말엔 여전히 줄 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연남동이 그래도 여전히 저는 서교동이랑 또 비교가 많이 돼요. 서교동은 이제 홍대, 클럽 라인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물론 여기도 젊은 인구가 있지만 비교적 좀 원주민 분들이 좀 있는, 거주 인구가 좀 더 많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서교동이랑 비교해서. 여기까지도 뭐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맞죠. 여기는 메인 거리죠. 그리고 사실 저기 이제 할리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건물 리모델링 굉장히 또 잘 됐던 연남동에 약간 뭔가 오게 되면 무조건 보게 되는 건물 중 하나인데, 거기 기점으로 조금 또 분위기가 바뀌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홍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지나면서는 연희동에서 또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만나는 시점? 그럼 이쪽에는 건물이 나온 게 지금 없나요, 거의?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망고 아이스크림 있는 데가 평당 한 2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된 사례가 그 맞은편 골목에 지금 몇 개 있어요. 그쪽을 한번 가서 보시죠. 메인 라인은 없어요? 아예 메인 라인은 없어요. 그 손바뀜이 거의 없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럼 어쨌든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겠네요, 거의. 건물주가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닐 거고, 건물주는 비교적 이제 뭐 월세가 잘 들어오고 이자 쳐내는데 문제가 없으면 자산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 갖고 있죠. 굳이 건물을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연남동 전반적으로 사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메인 이외에는요? 네, 메인 이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동네 중 하나예요. 여기 사이사이에도 술집 같은 게 많죠? 여기 많죠. 저는 사실 여기 평당 3,000대부터 봤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너무 비싸진 느낌은 있는데 사실 적정가는 맞아요. 지금 여기가 이 바버샵 하나가 있는데 최근은 아니고 22년도에 거래되는데 여기가 평당 9,600 정도에 거래됐어요. 근데 제가 16년도에 한 3,100 정도부터 봤으니까 이쪽 라인에 5년 사이에 3배 뛴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는 사실 여기도 뭔가 인정 안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16년도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샀어야 돼. 바로 여기 옆에도 지금 매물이 나왔고, 바로 하나 건너 또 앞에도 나왔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 라인에만 지금 건물이 3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평당 1억 3천, 또 하나는 평당 1억 2천, 그 바로 옆 건물이 또 평당 8,700.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같이 확 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한테 월세 받거나 혹은 내가 컨텐츠 있어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을 견뎌낼 수 있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한 1억 2천이다라고 한다면 서교동 쪽 라인이랑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찍을 거거든요. 그쪽이랑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평당 지금 정말 이면 쪽에 싼 데는 6, 7천부터 해서 비싼 데가 한 1억 2천 정도, 메인 라인 빼고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 유동인구랑 여기 유동인구랑 누가 더 많은가, 그리고 장사나 월세 수익이 어디가 더 좋은가 해보면 지금 조금 우리는 대체안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골목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매물이 많아요? 아까는 손바뀜이 안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메인 라인은 아무래도 약간 쉽게 말하면 대장 아파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뭔가 가격이 상승되는 딱 장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끌고 가는 데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분들이 지금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 문제도 되게 많이 낼 거고 세금 내기도 아까울 수 있고, 근데 어차피 가치 상승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갖고 있다가 뭐 증여를 하든 뭐 상속하든 뭐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워낙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월세 수익이 지금 이미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팔 이유도 없죠.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이다, 메인 라인은. 아, 이게 참 공교로운데요. 여기 나래한박집인데 장사하는 누나가 제가 아는 친한 누나거든요. 여기가 올해 4월에 팔렸습니다. 평당 1억 500 정도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2천, 3천에 나온 거는 좀 비싸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얘는 1억 500에 나오니까 바로 거래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연남동 메인 쪽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남동 했을 때 연트로파크를 떠올려서 그렇지, 거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홍대와 같은 동교동이에요. 그 연남동 했을 때 여기까지가 확장이 되는 게 맞죠. 저기 원래 랜디스 도넛이 진짜 아침이고 진짜 다 줄 서서 먹는 맞아요. 엄청 일찍 끝나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어요? 솔직히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남동 자체가 개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 고민하실 때는 내가 뭔가 집주 근접에 의해서 내가 꼭 홍대 쪽, 연남동 쪽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면은 연남동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서교동이랑도 좀 경쟁을 하시고 명동, 성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한국에 볼거리가 많아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연남동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네, 좀 줄어들었다.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은 동네인데 평일은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카페나 그쵸. 케이크 맛집 이런 데가 많거든요. 잘 아시네요. 맞죠? 네. 그래서 더 들어가면 이제 연희동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연남동 좀 더 조용한 골목 라인이죠. 실거주분들이 산책 많이 하는 쪽. 이런 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도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많은 상황이고, 다만 제가 이따가 하나 나온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GS에서 들어가면 바로 있는 이 동네에서 꽤 오래된 꼬치집이 하나 있거든요. 야키토리집. 근데 그 건물도 나왔어요. 근데 그 건물 나온 금액을 비교하고 또 연남동 더 안쪽 골목 가격 비교해드리면서 연남동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 매물 상황, 이 정도는 넘지 말아야겠다, 맥스가 있고 최소한 요 정도 금액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준 좀 잡아드리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가장 메인 라인 연남동 역 나오자마자가 평당 2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었고, 반대편에 이면에 거래된 게 평당 1억 500, 매물 나온 것 자체는 평당 1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연트로파크 쭉 따라와가지고 조금 안쪽 거주 인구가 많은 동네, 네, 여기 라인이 보면 야키토리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때 와이프랑 여기서 하이볼 많이 먹고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할리스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멀지 않은 거고, 뒤로 가면은 바로 연트로파크에서 한 50m 들어온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메인 초임에 있던 1억 2천 정도 거래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건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야키토리 집이 되게 제가 자주 가던 집 중 하나인데, 거기가 지금 평당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남동 연트로파크 안에서 한 50m 정도 약간 이면에 있는 집 건물이 평당 8천. 이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좀 더 안쪽 가서 지금 연남동에 대한 평가는 그 안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완전 메인이 2억 2천, 그 다음에 건너서 가는 게 평당 1억 2천,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들어와서 이면이니까 평당 8천의 매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죠. 이거 딱 기억하고 제가 이제 좀 더 안쪽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평당 8천이면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10년 전에 비하면. 사실 평당 8천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 정도면은 조금 장사 잘하는 사람이 충분히 유입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여기 건물이 또 두 개가 나란히 나왔어요. 근데 이 라인까지는 사실 원래 장사가 잘 되는 라인인데? 여기 유명한 라인이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남동 초반에부터 계속 유명했던 소이연남, 거기 가게가 되게 핫한 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쌀국수집. 맞아요. 핫하던 데인데 지금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이 건물도 지금 최근에 두 개가 나란히 나왔는데, 하나가 평당 1억 4,800,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평당 1억 3,400에 나왔어요.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조금씩 이제 뭔가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실 때는 연트로파크에서 조금 들어온 게 평당 8천에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대로에 2차선 도로에 붙어있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느끼시는 것처럼 홍대 입구 라인이랑 여기랑 너무 차이가 확 커졌어요. 근데 여기가 평당 1억 5천, 1억 3천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가치를 판단해 볼 문제죠.
저는 뭔가 건물을 살 때는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건물이 뭔가 깨끗해, 예뻐 라고 하면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매기려면 이 유동인구나 동선, 그리고 내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까지 정확한 좀 컨설팅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 우리가 평가절상이 됐는지 평가절하가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남동이라는 동네는 너무 좋아요. 마포에서도 되게 좋은 동네고, 유동인구가 지금 저희가 메인 도로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는 맞아요, 분명히.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이 고점일 수 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연남동 이면 쪽은 평가 절하의 상태인 것 같나요? 평가 정월 상인 것 같나요? 저는 평가절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밸류맵 이런 거 보시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이 조그만 연남동 동네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매물이 나온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물건이 금맨이 아니냐, 잘 사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건물주분들이 그렇게 가격을 낮추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리는 걸 잘 유념해 보시면, 저는 아까 평당 8천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잘 나온 거, 예, 잘 나왔죠, 그거는. 2016년에 처음 거래한 꼬마 빌딩이 여기 있어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평당 3,100만 원에 제가 거래해드렸는데, 옆 건물이 24년도 2월에 평당 5,200, 그러니까 한 1.8배 점프된 거고, 지금 여기는 한 평당 그래도 7, 8천 정도 보고 있어서 3배까지는 아닌데 한 2.5배 정도까지는 지금 오른 사례죠.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연남동 길이 생각보다 긴데, 여기가 사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옛 단독주택들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흐름이 밀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건물 예쁘게 리모델링 많이 했네요. 다 새 건물이죠. 여기 정리를 해보면 연남동 메인 라인이 2억 2천, 그다음에 그 하나 이면이 1억 2천에 거래가 나와 있었고, 거래된 금액이 1억 500 정도. 그 다음에 연트럴파크 쭉 따라오다가 하나 이면이 8천만 원, 그리고 이쪽 라인이 평당 1억 5천까지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근데 매물이 또 바로 나왔거든요. 여기가 평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억은 하지 않을까요? 오, 그렇게 맞춰버리면 좀 당황스러운데 평당 9,500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비싸다고 보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연트럴파크에서 바로 하나 이면 정도가 평당 8천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유동인구를 몰입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임차를 맞춰도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도 인구를 유입시키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평당 9,500이다? 그럼 당연히 평당 8천부터 살 거고, 차라리 알면 조금 더 주게 되더라도 홍대역 가까운데 평당 1억 2천 중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억 2천이니까 여기가 평당 9,500이면 싸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동인구 개념이나 이런 공실률 개념 혹은 수익률 개념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꽤 들어온 거잖아요, 3번 출구 저희가. 네. 근데 여기가 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주분들 마음도 이해하는 게, 메인 라인은 손바뀜이 없었지만 여긴 좀 손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평당 한 5, 6천 정도에 샀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건물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게 되면은 지금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새로 건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보고 팔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평당 9천, 1억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다가 아니지만, 사실 내가 산다고 할 때는 더 좋은 물건 대체한 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죠. 정리하자면 대표님은 연남동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물건마다 다를 것 같아요. 가격 책정하는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연남동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현 시점에는 개발 호재가 이제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유입시킬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가 연남동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어디죠? 서교동 쪽을 볼 거고요. 지금 연남동이랑 비교해 볼 건데, 서교동은 또 아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